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서 학교 다닐 땐 친구들한테 약간의 돈을 받고 앞머리를 잘라줬고요. 강아지 옷도 만들어서 팔았죠. 결혼한 후에는 맞벌이를 했고요. 휴지통 하나도 그냥 사는 법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살림의 여왕, 리폼 중독자로 부를 정도로 아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처럼 일하고 아득바득 돈을 모았고요. 몇 년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사하던 날 남편이 저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소득이 많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도 많이 갚았고 저축도 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서일까요?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기력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쳐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살펴주기는커녕 병원에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 중인데 열심히 살아온 제가 바보 같고 삶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동의하더라고요.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다 제 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남편은 싫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갚겠다고 하네요. 사실 제 명의로 다 해놓는다고 해도 남편 앞으로 담보대출 받은 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앞으로 일은 못할 것 같고 최소한으로 정산해주고 싶은데 이런 점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까요? 사연자분의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재산분할이 문제인데요. 요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혼할 때 부부 공유인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이 더 많은 듯합니다. 그렇죠. 다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그 근저당권을 일방의 채무자로 하게 됩니다. 네. 대개는 대출이 수월한 쪽이 채무자가 되겠죠.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공동명의가 세금 등 차원에서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혼하게 되면 갑자기 고치덩이가 됩니다. 네. 이 사연처럼 누가 아파트 지분을 가져가느냐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 하시고 하락할 것 같다면 반대로 양도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당사자 사이의 공유인 아파트에 대해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재판부께서 그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 주시게 됩니다. 일방이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누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무자는 누구인지, 각자의 경제사정 등 재반사항 고려하십니다. 다른 일방이 거주하고 있다면 지분을 인수하게 되어도 퇴거 등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에 따라서 그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3자인 은행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이걸 채무 인수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는 때도 있죠?
네, 재판부가 어느 한쪽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공유로 남겨둔 채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 뭐 아파트인데 서로 가지겠다고 하거나 서로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동명의 상태로 이제 판결을 끝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계속 공유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소송이 소송에 꼬리를 무는 경우이네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유 지분을 사연자분이 가져오기로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대출 채무 부분을 걱정하세요. 이 은행 대출 채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이 가져오시게 되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매수하실 때 대출 받고 아파트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는 대개 부부 중 한쪽으로 정하게 되는데 채무자로 되어 있는 쪽이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판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채무자가 아닌 쪽이 아파트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은행 채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채무 인수와 대의 변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많은 법률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채무 인수, 대의 변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채무 인수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건데요. 네. 채무 인수에는 병존적인 채무 인수와 면책적인 채무 인수가 있습니다. 네,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말이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면책적 채무 인수인데요. 면책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 배우자는 채무가 면제되고 인수하는 쪽에서 새로운 채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가 되고요. 네. 참고로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전 배우자도 여전히 채무를 병존적으로 지게 된다는 의미겠죠. 네네. 그러면 전 배우자한테는 계속 부담이 있게 되니까 면책적인 채무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져오면서 아파트 빚도 모두 다 가져온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갑자기 채무자가 바뀌는 셈이니 변제 자력이나 이런 게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은행은 사실은 남편의 그 자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 건데 갑자기 이걸 다른 사람이 내가 다 받아서 갚겠다. 은행이 동의 안 해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이런 채무 인수를 승낙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판결을 받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 심사 등 받아보고 이제 은행이 승낙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승낙을 못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은행에서 우리는 그렇게 채무자 바뀌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 배우자는 채무를 그대로 지게 돼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또 분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판결문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네. 대의 변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의 변제는 뭘까요? 대의 변제는 대신 변제해 준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전 배우자 명의 채무지만 그 채무의 변제는 인수하는 쪽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떤 방향이든 대출금 채무도 생기게 되고 뭐 대의 변제든 채무 인수든 네. 그리고 남편에게 어느 정도 정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악착같이 돈을 모은 덕분에 아파트를 장만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남편도 그거는 인정해줬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산 분할에서 이제 기여도가 흔히 얼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여도와 최종적으로 분할되는 재산 분할 비율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그런 경제적 기여만으로 최종 분할 비율을 판단하지 않고 네. 다른 요소도 감안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연자분의 노력 같은 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혼인 이후에 이제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도 부양적 요소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 중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점이 재산 분할할 때 영향 미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사연자분처럼 이제 병으로 당분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은 이혼 후 이후의 생활 능력과 재산 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분할 비율에 참작해 주시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전후로 너무 큰 생활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인 건데요. 네. 여기에는 물론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기간에 이제 혼인 과정의 기간 뭐 이런 것들, 파탄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부양적 요소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재판부가 이제 정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사연자분이 채무 인수를 하는 거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남편 명의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대위 변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재산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사연자분처럼 병 때문에 당분간 일정한 수입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정을 참작해서 재산 분할 비율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부양적 의미의 재산 분할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난감 칼, 일명 당근 칼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장난감 칼로 찌르기 놀이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칼부림 범죄를 모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력적인 놀이 문화를 금지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서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입니다. 문구점에서 1,000원 내지 2,000원에 팔리는데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당근칼이 유행하니까 일선 학교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생활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명 당근칼 금지령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죠. 칼부림 모방 놀이 문화로 인해서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클랜베리스의 드림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